네, 슈팅스타 시즌2 여러분들은 오늘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종목상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신 분들 바로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히든 공략 2에 대한 정답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궁시렁 프로도님의 KC 코트를 살펴보겠습니다. 3,700원 15% 비중, 유상증자 후에 주가 변동사항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항상 요즘에 장 마감하고서 유상증자 얘기도 나오고 이런 공시들로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주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좀 매번 다르잖아요. 케이스별로 좀 공통적인 통계가 있을까요? 유상증자 후에 주가의 변동사항들.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요즘 그렇게 좋은 인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유치를 돈을 한다는 건데 상장사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부분이지만 투자자들의 인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쨌든 회사는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 현금을 가지고 회사를 잘 굴러가게 하는 데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던가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호재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돈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돈만 들어온다면은 그 전에 이제 악재가 선반영돼서 빠졌던 부분들을 뒤로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차트 한번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KC 코트렐은 지난번에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려서 저희는 수익 실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 실현 한번 했고 그 뒤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바닥 구간이 나오면은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을 이 종목만 4번 정도 수익을 냈었어요. 지지난달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은 공략을 해볼까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난주에 수요일 날에 증시가 좀 폭락이 나오고 하면서 이 종목에서 어떤 저점에서 이제 손절 물량들이 한번 쏟아지는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살아나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전에 올 초가 완전 저점이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바닥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번에 상승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지난번에는 4,000원 정도까지밖에 못 갔었는데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4,000원 이상을 목표가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로 저는 봐요. 대신 지금 이 바닥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 돈이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고 나비빌이 아마 8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상증자 돈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주가는 얼마간의 횡보를 한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이니까 요거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3,700원에 그대로 갖고 계실 거라면은 아마 기다린 보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2,000원 언저리쯤에서 조금 추가 매수할 수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가급적이면은 3,000원 아래로 낮춰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추가적인 전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좀 3,000원 정도 좀 밑으로 좀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머리 빗는 네온님의 한화 시스템 16,200원의 10% 비중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진짜 딱 1,000원만 있다면 본전까지 올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오늘 종가가 15,200원이에요? 참 이게 드라마로도 따지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림인데 어떻게 보세요? 좀 좋은 일들 많잖아요, 하나 시스템 요즘에. 요즘에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가 잘 나가는 장이다 보니까 한화 시스템도 일단 시가총액이 거의 2조 6천억이면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요즘 같은 딱 요즘에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요즘에 왜 대형주들이 왜 중소형주보다 더 시세가 많이 나고 더 오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이 발표가 다 되고 앞으로 좋은 계획들이 발표가 다 됐어요. 그러면 더 오를까? 아마도 이제 그 전에 올라갔던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들에 의해서 주가는 좋은 소식이 나옴과 동시에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한화 시스템도 지금 물론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못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살짝 돌리고 있는 구간인데
매수하신 구간을 넘어서 많이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주가를 이제 크게 좀 보여드리면은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내려간 한 해였었고 올해는 되돌리는 한 해예요. 그리고 시간을 더 갖고 보시면은 뭐 2만 원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요번 2분기 때 나올 만한 내용들이 이미 반영이 돼서 이미 7월 달에만 주가가 20% 정도 올라온 상태라는 거를 감안해 본다면은 좀 시일은 걸릴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추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재무 상태 간단히 좀 보시면은 뭐 알고 사셨겠지만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올해가 어떤 실적 개선의 그런 턴어라운드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실적이 좋았을 때가 2021년도. 그리고 작년에 완전히 안 좋았죠.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리고 완전히 2021년도 실적으로 돌아가려면은 내년은 넘어가야, 내후년까지는 가야 그 전성기 때 실적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장기 우상향 관련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말 멀리 보신다면은 한 2만 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멀리 좀 본다면 나쁘진 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뭐 요즘엔 수급 쏠림 현상들이 너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적용되지 않았을까 이 종목에도 라는 이야기도 저는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또 노란톡에 들어온 종목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버님의 C랩입니다. 23,000원 10% 비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요즘 대체적으로 비중을 많이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없고 한 10%, 20% 이게 좀 맥스인 것 같더라고요. 자, C랩 같은 종목은 지금 소실폭은 좀 있긴 한데요. 뭐 엔비디아의 GPU 수요 증가가 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는데 주가에 좀 언제 반영됐고 또 다시 언제끔 상승이 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 종목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요즘 AI 관련 종목들이 막 요즘 열기가 좀 붙고 있어요. 특히 2차 전지에서 나온 자금들이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사실 동시에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냥 홀로 가는 테마는 아니고 반도체랑 사실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먼저 좀 올라갔고 인공지능 쪽은 의료 쪽이 좀 먼저 갔는데 저는 이쪽도 저는 머지않아 영상 쪽이나 이쪽도 같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C랩의 경우는 현재 주가가 사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매수자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팔고 지금 갈아타야 될까? 그런 약간 좀 마음의 고민이, 내적 갈등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C랩의 경우는 지금 사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주가는 한 15,000원 정도만 넘어서면은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아쉬운 거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23,000원대면은 아마도 여기 5월 달에 막 시세가 올라갈 때 그때 사신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때도 나쁜 가격은 아니었지만 사셨다가 빠졌을 때 좀 이제 바로 정리했었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 가져오셨으니까 이제 힘든 구간은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가 좀 붙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려면은 주가 15,000원 이상은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15,000원 부분에서 조금 추가 매수도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목표가의 경우는 사실 23,000원 잡으셔도 괜찮겠고요. 조금 더 본다면 25,000원 정도. 근데 25,000원대는 매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변칙적으로 한 24,000원 정도 넘어가면은 파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미리 파는 전략도 있으니까 요거는 추가 매수 후 단가 낮춰서 파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추가 매수 단가를 좀 낮춰가는 전략으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필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분의 사연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받았어요 님의 사연입니다. 동박시대는 끝낸 건가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85,000원 30% 비중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과 목표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요. 동박시대가 끝이 나는 거냐? 아니 왜 종목이 안 오르냐? 왜 그러냐면 이분은 아무래도 작년에 좀 고점에 막 오를 때 그 붐에 사신 것 같거든요. 그러더니 네네. 이제 뭐 이게 끝이 난 건가? 왜 안 오나? 이제 2023년 하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를 때 사셨다기보다는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거기가 아니었던 바닥이 거죠. 아니었던 거죠. 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딱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주가를 좀 보니까 현재 주가는 막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물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굉장히 대단한 기업은 맞습니다만 만약에 갈 거였다면 이미 신고가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못 갔다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발을목을 잡고 있는 그런 사연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이 실적이 만약에 그대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너무나 좋은 실적이 될 텐데 문제는 올해 전망치로 나온 실적이 있는데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망치가 좋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니까 지금 바닥이네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기순이익이 대규모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해 실적 전망은 되게 좋은데 1분기 때 망쳐놨어요. 그럼 2, 3, 4분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최근에 좀 잠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무난하게 잘 예상치보다 잘 나와준다면은 다시 또 전 수급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자체는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2차 전지 쪽으로 만약에 갈 거라면은 이미 갔었어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지금 이제 비중이 또 적지도 않은 비중이다 보니까 요거는 잠깐 잊어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능하시다면 올해 한 겨울까지, 가을 넘어서 한 겨울까지 가져가신다면 한 8만 원대에서 그 이상까지는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 시간을 더 투자해서 내년까지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까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현재 주가 흐름으로서는 아직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 제 기준으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간을 갖고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중간에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싶으시다면은 6만 원 이후에서 파신다면은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좀 들어올 것이고 더불어서 현재 바닥이 좀 더 확인 필요하다라는 점은 인지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에 대해서 맞추신 분들 선물도 받아가시고 종목 상담 이렇게 저희 또 방송 때는 봐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적풍 전문가님 히든 공략주 탑5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얼마나 수익도 많이 났는지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탑5. 네, 그중에서 첫 번째로는 체리브루입니다. 7월 5일 종목일 또 매수한 이래로 최고가 수익률은 24.61%를 기록했고요. 한크롱 한택 같은 경우는 7월 12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에 대비 고가 지금 수익률은 15.6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가장 최근에 또 매수한 종목이 아닐까 싶었던 엔캠. 지금 현재 최고가 6%, 거의 7%대의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핍스 역시도 7월 19일, 7월에 거의 매수했던 종목들이 다 최고가 수익률이 좋은데요. 5%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종목에 대한 리뷰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모두 다 수익률이 좋은데 공통점을 본다면 7월에 또 매수를 또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다 잘 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종목들 선별을 잘했다면 이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핌스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5.46%. 이 종목이 좀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좀 전략 잡아갈까요, 보유자분들? 핌스의 경우는 이제 오늘도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지난주 수요일 날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안 무너졌다는 거는 이 종목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크지 않았었나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들, 기관 외국인 수급들도 많이 들어와서 저가 방어를 많이 해줬다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오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고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에 급락했던 거를 메꾸지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 회사는 2차 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도 아니에요. 반도체도 아니죠.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시세들을 내고 있어요. 그만큼 하반기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수익 중이실 거예요. 이미 5% 정도는 다 수익 중이실 거고 저 역시도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5%대에서 수익 실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표가는 2만 원을 넘기는 거였죠. 그래서 목표가 그대로 2만 원 넘기는 2만 1,000원대로 제가 그때 드렸었는데 그대로 저는 가져가도록 하고요. 우리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매도 시점을 바로 알려드리니까 형님들이 쉬고 계시다가 잘 갖고 계시다가 제가 사인해 드릴 때 그때 같이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일단은 좀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엔캠 종목입니다. 78,400원을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또 쭈루루 웬일이야 하고 마음이 철렁하셨을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또 7만 원대로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198억 원 규모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 공시가 났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녹여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캠이 일단 제가 드렸을 때 이 종목이 많이 안 오른 종목이어서 그때 이제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추천드리고 나서 당일날에 바로 이제 올랐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수요일 날이 하필 지난주에 좀 폭락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빠져봤자 이 종목은 여기 한 65,000원 정도가 저점 이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거기에서 살짝 돌려서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아마 한 1, 2주 정도 뒤에는 75,000원, 8만 원을 여러분들 보실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되돌려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으로 이제 TDL이라는 회사를 지분을 취득해서 이제 50% 취득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제가 추천드렸을 때도 이제 합작사에 대한 얘기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체크가 된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기대하는 건 이번에 2분기 실적.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지난 분기 실적을 다 아쉬웠었던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었는데 요거를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실적 발표 자체가 악재일 수도 있어요. 예상치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적 발표가 좋지 않더라도 발표가 되는 순간 악재가 해소가 돼서 주가는 3분기, 4분기에 있을 호재를 향해 다시 올라가 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 날 아침에 잘 파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못 파셨다? 괜찮으니까 8만 원대 넘어가서 저랑 같이 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만 원대까지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니까요. 일단 쭉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웰크론한택도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양극재 설비 효율로 또 껑충 뛰었던 종목인데 이건 주가가 쭉 바닥을 딛더니 이제 좀 고개를 올라가나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차트입니다. 올라가려면 좀 그래도 시간 걸리긴 할 텐데요. 과연 저는 이제 본전가에 매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닙니다. 그래도 좀 더 가져가셔도 좋은 결과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는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일단 웰크론한택은 뭐 제 기준으로는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팔아서 그냥 끝 했을 수도 있는 종목인데 그쵸. 계속 제가 가져오는 이유는 그때 못 파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도 계속해서 리뷰를 드리고 있어요. 일단 수요일 날에 이 종목도 어떤 그 거대한 자연재해였었죠.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치고 우리 증시에 천둥번개가 치고 정말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 종목도 무려 11%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1% 급락한 날의 거래량을 보니까 평소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소 대비해서 그냥 뭐 조금 많은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락폭은 엄청났는데 이 엄청난 하락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력이 떠났다. 뭐 어떤 주포가 떠났다.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겁먹으신 분들이 매도. 그리고 이 종목의 신용 잔고가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조금 신용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신용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자르지 않으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중간에 신용 들어가신 분들의 손절 물량이 이런 차트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나갔다면 거래량이 이 정도만 나올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아마 500만 주, 600만 주 터졌을 텐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걸로 보아 저는 주가 회복은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본전 매도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1, 2주 내에 돌아올 거니까 그때 기분 좋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더 보신다 하시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그 전략 역시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종목에 대한 리뷰 다 전해드렸고요.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이 공부방에서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열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